채소분들이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입시 관련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학에 합격하셨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연기예술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다니신 학원이 대형 학원이신가요? 저는 대형 학원 다녔는데. 안녕하세요, 채소분들 채인이에요. 오늘은 채소분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입시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재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채소분들이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입시 관련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도 공지했고 인스타그램 무물로도 입시 관련 질문을 받겠다 라고 해서 이쪽에 정리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입시 Q&A니까 입시 관련 질문에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키워드를 좀 여러 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입시 결과와 개인적인 경험, 두 번째는 입시 준비와 학원 관련, 세 번째는 입시 마인드와 슬럼프 극복, 네 번째는 연기 연습과 감정 표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주얼과 외모 관련, 여섯 번째는 기타 질문들 조금 모아봤어요. 우선 입시 결과와 개인적인 경험 Q&A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입시 결과가 궁금해요. 대학에 합격하셨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숭의여자대학교 연기예술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입학식하고 OT도 다녀온 상태라서 정말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학식 영상 짧게 담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채소분들, 저 드디어 입학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입학식을 가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리라 고등학교 옆에 있거든요. 명동에 있어가지고 아마 앞으로 갈 때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기분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걸어주셨어요. 대박. 아메리카노랑 아이스티 유자차를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귀여워. This is 연기예술과.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아주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접이 가장 어려웠던 학교는 어디였나요? 당일대사가 있는 학교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수시에서는 성균관대학교 2차나 그리고 국민대학교 1차, 그리고 동국대학교 특기자 전형, 그리고 정시에서는 성신여대, 서울예대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 입시 준비와 학원 관련해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기 입시는 학원을 따로 다니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혼자서 입시를 준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매체 연기를 주로 해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또 입시에서는 매체 연기보다 무대 연기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걸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는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입시 학원을 다니면 대학교별로 조금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혼자 열심히 막 준비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니라서 정보도 얻고 학교별로 준비를 하려면 입시 학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연영과 입시를 위해 학원을 다니면 언제쯤 다니는 게 늦지 않을까요? 저는 고3 현역분이시라면 학원을 일찍 다니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정리해뒀는데, 일찍 시작하면 본인이 선택한 이제 학원의 스타일이나 커리큘럼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 학원이 자신과 잘 맞는지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학원으로 전환할 시간도 충분히 생깁니다. 일찍 시작하면 이렇게 적응하고 경험해보고 옮기는 데까지 이 과정이 나중에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월에 알아보고 3월 달에는 입시 학원을 다녀봐라 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연기과 N수생분들이시라면 저는 5월 달부터 다니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N수생이니까 이미 연기 입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또 N수생분들은 또 알바를 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뭔가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너무 일찍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집중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입시 연기학원 고르는 팁. 이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입시 학원을 본격적으로 다닌 건 2024년 6월 중순이었습니다. 제가 막 대형 학원, 소형 학원 막 엄청 막 여러 곳을 알아보고 다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특별한 학원 고르는 팁 이런 건 없지만 상담받을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팁은 이제 학원마다 이제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커리큘럼이 자신과 잘 맞는지, 추가적으로 연습실은 잘 갖춰져 있는지, 화장실은 편리한지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원에 가면 저희가 정말 하루 종일 학원에 있어야 하고 연습을 해야 하는데 연습실이 부족하거나 이제 화장실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조금 연습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리큘럼, 뭐 수업 방식, 시간표도 자기랑 잘 맞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화장실과 연습실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학원 고를 때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봐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저만의 꿀팁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신 학원이 대형 학원이신가요? 그리고 소형 학원 추천해주세요. 저는 대형 학원, 톤 연기 학원, 신사 캠프를 다녔는데요. 사실 소형 학원은 제가 상담을 받아본 적도 다녀본 적도 없어서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대형 학원하고 소형 학원의 그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형 학원의 장점은 정말 커요. 네, 크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정말 커서 그 배우는 사람도 많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그럴 기회가 정말 많은데요. 또 연습실도 많아서 사람이 많아도 연습할 공간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 선생님이 온전히 나 자신에게 쏟는 시간이 뭐 상대적으로 소형학원보다 적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입시장에 들어가면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형 학원을 다니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연기를 하고 제 특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정말 긴장이 많이 됐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 게 정말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점차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리지가 않았어요. 네, 시험장에서도 떨리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어느 정도 수준인가? 다들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나?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것도 대형 학원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반면 이제 소형 학원의 장점은 사람이 적어서 선생님이 나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정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소수정예로 집중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사람 수가 조금 적어서 다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내 실력은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살짝 어렵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형 학원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말 그동안 해왔던 그 결과와 그런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소형 학원은 이제 정보력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대형과 소형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입시 준비하면서 가장 빡셌던 연기 연습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연기 입시는 체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발성 연습을 위해서 했던 체력 훈련이었어요. 연기 기본 중에서도 이제 발성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을 다지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연습이고 그만큼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입시 전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현장 경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수님들이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공연에 출연해봤나요? 어떤 공연 해봤어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과에 우리가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싶은지, 뭘 배우고 싶은지 이런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어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니까 아무래도 저는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연을 올려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많은 공연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배우로서가 아니더라도 연출이나 스텝 뭐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경험해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그 공연에서 느낀 점 같은 거, 오늘은 뭘 했고, 연습 일지, 공연에서 느낀 점, 준비하면서 뭐 힘들었던 점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다이어리 같은 데 기록해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아서 교수님들 앞에서도 이제 거리낌 없이 잘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7번째 질문입니다. 연기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사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첫 번째는 비주얼.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자기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재수를 하면서 느낀 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비주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비주얼을 통해서 아무래도 첫인상이 결정되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연기 실력인데요. 연기를 잘해야만 당연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성적. 연기도 잘해야 한다고 보지만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적을 잘 받으면 연기가 살짝 부족해도 성적이 그 점수를 보완해주기 때문에 성적을 잘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첫 번째는 비주얼, 두 번째는 연기 실력하고 성적, 세 번째는 특기라고 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입시 마인드와 슬럼프 극복. 이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요. 슬럼프 왔던 적이 있나요? 저는 슬럼프 왔던 적, 이번 수시 끝나고 슬럼프가 왔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시 때 제가 1차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2차에서 합격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시가 끝나고 제가 여행을 다녔는데 잠깐이라도 입시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서 다른 거를 많이 경험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올 때마다 저는 좀 스스로한테 주문을 걸었어요. 결과 발표가 늦어도 입학하는 그 날짜는 똑같다. 입학하는 날짜 똑같으니까 괜찮다. 조금 더 힘내보자 이러면서 조금 저 스스로한테 주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독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게 오히려 조금 힘이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입시 중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인드 컨트롤 방법. 그때마다 저는 잠깐이라도, 정말 잠깐이라도 입시에서 벗어나서 다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경험이 입시를 다시 할 수 있게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저는 연기과 입시생이었다 보니까 연기과 입시생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연기과 입시생의 슬럼프 이유는 정말 많겠죠. 다양하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조금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예체능이다 보니까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데 실력이 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때 슬럼프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일치기라도 여행을 가거나 바다에 다녀오거나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쉬면서 취미생활을 해본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조금 다시 원동력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의사항, 길지 않게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래도 입시 시즌이잖아요. 이렇게 놀고 있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더 열심히 해요. 그치만 지금 내가 이 슬럼프가 왔는데 계속 한다고 해서 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당일날이라도 그냥 푹 쉬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러면 그 친구들보다 더 앞서 나갈 것이다. 그 다음 키워드인데요. 연기 연습과 감정 표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시 연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저는 입시 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를 앞에 두고 연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입시 연기는 독백이잖아요. 혼자 연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독백 자체도 원래 희곡에서는 상대방과 주고받는 형식의 대사잖아요. 그래서 혼자 연기할 때도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 조금 공부를 하면서 상대방의 얼굴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하면서 그러면서 점차 상대방이 서 있는 모습,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이 하는 행동, 소리 내는 그런 하나까지도 다 제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조금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허공만 바라보고 연기하면은 그거 교수님들한테 정말 다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는 연기면 어떻게 우나요? 저는 근데 우는 연기가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상대방의 그 자극을 제 자극으로 받아들이면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나요. 그래서 딱히 꿀팁은 없어요. 그냥 몰입하면 된다. 비주얼과 외모 관련. 비주얼을 많이 보나요?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주얼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연기 실력과 성적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는 이상 비주얼은 무조건 본다는 점. 그리고 학교마다 뽑는 그런 선호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이미지와 맞지 않다 하면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 학교는 너의 이미지와 좀 많이 달라 하면서 추천을 해주지 않는 타입이에요. 네. 기타 질문 받도록 할게요. 무용특기를 보지 않는 연영과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무용특기를 보지 않는 연영과도 있다. 대부분 무용특기를 봅니다. 무용특기가 아니어도 뮤지컬 특기를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연기를 특기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또 앞에서 연기를 보여드렸으니까 연기 특기는 대부분 지향하지 않는다. 입시 준비하면 돈이 많이 드나요? 아무래도 학원을 다니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원비도 저렴하지는 않아가지고 비용적으로 꽤 많은 비용이 든다. 부가적으로 자기가 테크닉적으로 부족해서 아크로바틱을 다니게 될 경우 또 아크로바틱 학원 비용도 든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서 연기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꽤나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입시장에서 꿀팁. 자신감. 저는 자신감이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에 이제 의상 관련된 질문도 있었거든요. 입시 의상 어떤 식으로 준비하냐. 근데 제가 그건 따로 브이로그 올렸으니까 이 브이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해가 떠가지고 밝았었는데 점점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학교 브이로그도 찍어볼 텐데 아직은 제가 낯을 조금 많이 가려가지고 친구들하고 친해지지 못했어요. 친해지면 대학생활 브이로그도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입시하는 채소분들 모두들 화이팅! 응원할게요.